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마지막으로 한 대 남아있던 항공기마저 반납했습니다.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한 차례 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유찰됐고 다음 달 13일 다시 공개 입찰에 나서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지난 6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던 플라이강원. 결국 이로 인해 양양국제공항마저 또다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플라이강원의 입찰 결과를 지켜본 이후 양양공항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플라이강원이 새 주인을 찾아 다시 날 수 있을지, 양양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 가장 핫한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어느새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즌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지자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됐는데요.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어떻게란 주제로 원강수 원주시장,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님, 민선 8기 출범한 지 1년 6개월 돼갑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소회 말씀부터 여쭙겠습니다. 민선 8기가 작년 7월 1일 출범하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그 공약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경제, 문화, 교육, 복지, 안전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또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원주의 새로운 변화를 통한 원주 시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예. 시장님, 취임 이후 첫 행보로 도시정보센터를 방문하셨을 정도로 안전 공약 이행에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민들이 혹할 만한 자본 유치라든가 화려한 정책을 앞에 내세우실 수도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전은 재해로부터의 안전이 있고 또 예.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있는데 우선 재해로부터의 안전 분야는 제가 취임 직후에 각 그 원주시가 그 재해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그 매뉴얼을 아주 대폭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아주 다 고쳤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으로부터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문제인데 요즘 그 뉴스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듣기에 그러한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범죄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경찰이 아주 적극적으로 직분을 잘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주 그 사각지대, 골목 구석구석까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는 이제 자치단체도 그런 안전 문제, 치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시민을 지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고 원주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 묻지마 범죄라고 소위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잘못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 이런 유형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저희는 이제 통상적으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예. 말 그대로 분명한 원인이나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계층이나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 주요한 원인들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 요인입니다.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피해 망상 때문에 누적된 분노가 발생하는 경우, 예. 그리고 과거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경우도 주요한 가해자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심화되는 양극화라든지 빈곤과 청년 실업의 문제,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고립과 소외의 상태에서 과거와는 다른 대단히 왜곡된 사고 체계가 진전되게 되고, 이것이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정 계층이나 아니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강력 범죄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원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를 결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주 지역에는 예전부터 이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치안 활동을 하는 그 자율방범 대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율방범 연합대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해병 전우회, 예. 그리고 특전 동지회, 또 헌병 전우회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동 순찰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 시간대에 취약 지역을 이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같이 주민들,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 합동 순찰대가 합동 순찰을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분들이 또 계시는구나. 경찰도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도 계시는데, 자율방범 대원님들도 지켜주고, 해병, 특전사, 헌병 이런 분들도 우리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이제 안도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소위 말한 예비 범죄자랄까요? 잠재적 범죄자들. 이분들이 원주에서는 경찰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병도 조심해야 되고, 특전사 이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헌병도 조심해야 되고, 또 자율방범 대원님들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방 활동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활동이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거기에 원주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의 경찰 행정 전공한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또 경찰로 평생을 봉직하신 그 경찰 출신 그 경우회 회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로드 FC라고 하는 격투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 FC의 회원님들이 또 같이 해서 방범, 호신술 같은 것을 예. 직접 그 대원님들한테 이렇게 교육해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바로고라고 하는 이 라이더 업체가 있는데 1,000명이 넘습니다. 그 회원분들이. 예.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배달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거나 또 범죄 징후가 이상이 된다 이럴 때 이분들이 감시자 역할도 또 하시는 거죠. 도심 곳곳에서. 그래서 저희 활동이 활발해지고 하다 보니까 최근 그 기업 도시에 아빠 순찰대라는 이 안전을 직접 지키자 해서 나선 분들도 직접 결성이 돼서 이분들이 합동 순찰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어떤 분이 어려운 일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나서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말려주고 하는 그러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저희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요즘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르신이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느닷없이 막 동변을 당하고, 또 이 귀갓길에 오른 여성을 갑자기 뒤에 와서 이렇게 해서 큰 그 사건으로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은
어느 지역에서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적어도 원주에서는 그러한 모든 시민이 다 경찰이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감시자고 모든 시민이 치안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네. 활동, 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아주 원주를 그러한 그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방범대가 범죄 취약 지역 위주로 순찰하고 계시지만 범죄라는 게 사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찰 우선 지역이 아니어도 시장님 시민이 요청하면은 순찰 범위나 주기가 확대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취약 시간대를 정해서 자율방범 대원님들 또 우리 해병 전후회 회원님들 또 특전사 동지회 이분들 또 헌병단도 그렇고 순찰을 이렇게 도는데 예. 저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한 그 순찰 그 시간이라든지 또 그 구역을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이 원주시 치안 강화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네, 경찰이 사실은 범죄 예방에 중추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찰의 수가 지난 7월 기준으로 13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이 숫자는요, 경찰관 1명당 시민 393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열악해서요. 경찰관 1명당 무려 600여 명의 시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현실적으로 경찰에만 의존해서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시민의 안전감을 증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데요. 네. 사실 원주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시민들이 대단히 다양한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대학생들까지 참여를 해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범종합적인 순찰 활동은 그동안 사실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스스로 체감을 하면서 안전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제의 범죄 발생률이나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거든요. 우리나라 여성의 63.4%가 밤에 혼자 다닐 때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밤길이 어두우면 통행에도 불편하겠지만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이상동기 범죄 또 강력 범죄의 대부분의 발생 장소는 후미진 골목길, 어두운 장소, 그리고 CCTV와 같은 보안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예. 따라서 이들 공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때문에 최근에 셉테드라고 하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이 대단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셉테드의 설치 비율을 대단히 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가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실증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설치 전후에 범죄율이 약 40%가 감소되는 결과도 있었고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같은 경우는요. 설치 전후에 무려 78.6%의 범죄율이 감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우리 원주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봉산동에 가로등의 조도를 개선하고 최첨단의 CCTV 등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고 피부로 느끼는 안전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저같이 안전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시장님, 밤길이 안전해야 시민들이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주시의 위험지역 136곳에 가로등형 블랙박스 보안 등을 설치했고요. 가로등 밝기를 높이는 도로 조명 조도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우선 그 가로등형 블랙박스는 기존에는 이 치안을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CCTV가 우선은 그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치를 할 수 없는 그 사각지대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선, 전기선을 다 끌어다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로등형 블랙박스라고 해서 가로등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통신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서 예. 여기서 그 CCTV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도심 곳곳을 이 범죄자들의 그러한 그 행각을 다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도심 시스템인데 비용이 우선 굉장히 크게 CCTV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비용이고 그다음에 그 CCTV를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도 쉽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사각지대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적어도 이 감시에 그러니까 예비 범죄자들의 그런 행각을 놓치거나 하는 그러한 사각지대는 없애겠다는 그러한 그 목표를 세우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사생활 침해나 이제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이제 거리는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도를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도시가 전반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어두우면 결국은 이게 이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우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두우면 밤길 걷기가 넘어지기도 쉽고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성이나 그 노약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우면은 겁이 나니까 외출하기가 그렇죠. 좀 꺼려지죠. 그래서 이 좀 도시를 환하게 밝히자. 그래서 간선 도로도 환하게 밝히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 뒷골목도 환하게 밝히고 상점과 영업이 끝난 곳도 좀 환하게 밝히고 또 원주는 그 원주 도심 한가운데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 원주천이 있는데 그 원주천의 둔치도 좀 환하게 밝혀서 몸이 좀 찌뿌둥하다 그러면 새벽 1시, 2시에도 부녀자들도 나와서 이렇게 편하게 산책할 수 있고 뭐 이런 도시 분위기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두컴컴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외출하기 좀 꺼려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종국에 가서는 이게 경제 활성화에도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일단 밖으로 나와야 뭐 지갑을 열고 뭐 편의점에서 생수라도 하나 사 먹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안전 문제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이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도 밝아지고 CCTV에서 보안대까지 설치가 되면 이제 촘촘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더 좋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또 우려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가 먼저냐, 알 권리가 먼저냐, 원주시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은데 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요? 사실 이제 그 CCTV를 지금은 CCTV 설치하는 게 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죠. 당연히 CCTV를 도심 곳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받아들이시는데 CCTV를 처음에 도심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할 무렵인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사생활 보호는 사실 그 사생활 보호의 그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되니까 우선은 도심 안전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앞서 말씀드린 가로등형 그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블랙박스 안에 임시로 저장을 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범죄자를 찾고 확인하는데 그런 그 수사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하고는 좀 사생활 침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말하자면 차에 블랙박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데이터가 또 삭제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있어서는 또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CCTV는 이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데 가로등형 블랙박스는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런 효과가 있군요. 시장님,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늘어나면 어쨌든 범죄 예방엔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력 소모 부분이라든가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고효율 전등, LED 등인가요? 그런 걸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하지는 많이 않더라고요. 잡아먹지는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이 효율도 높이고 도시의 안전도 지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거 점검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주시가 추진 중인 시민안전정책이 범죄 사전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원주시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더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 뭐라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는 최근에 범죄 예방의 전 세계적인 기조는 치안 서비스의 공동 생산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내의 모든 기관과 시민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원주시가 꾸준히 유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네.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있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요, 매년 지역 안전지수라고 하는 것을 공표를 하는데요. 이 지역 안전지수가 실제로 지역 안전도를 측정하고 또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범죄지만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서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자살, 감염병, 생활안전 이 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한 원주시가 구현되기를 또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는 뭐 추가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아까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궁금해하실 사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CCTV하고 블랙박스 보안 등하고 일단 차이점 자체는 이렇게 메인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뭐 비용의 부분들도 차이가 있었는데 네. 그 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CCTV는 관제센터에서 계속 들여다봅니다. 예. 들여다보는데 이 가로등용 블랙박스는 예. 그냥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예, 예.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 영상 예. 자료를 저장해서. 예.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 영상 자료는 다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아.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예. 그것을 이제 뭐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네. 해서 그것도 이제 그 자료를 하는 이 취급하는 사람은 또 아주 철저한 그 관리하에 그렇게 예. 합니다. 예, 이제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CCTV는 선을 끌고 가서 이렇게 연결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예. 가로등용 블랙박스는 기존의 가로등에 예. 저 가로등 있는 그 위치 그 동네가 예. 어떤 그 범죄의 취약 지역이고 또 범죄의 어떤 그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네. 신고 건수도 좀 많은 곳이다 하면은 그 가로등에 직접 그 부착을 해서 그렇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비용도 굉장히 절감될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통신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차이가 여러 몇 개가 있죠. 네. 예. 안전정책은 더더욱 참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장님. 올 2월에 합동 순찰대가 구성이 돼서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또 저희가 관련 그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 시민분들께서 저 사람들 뭐지?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자율방범 대원님들의 그 제복이 있고 또 해병대원님들 해병복을 입고 순찰을 합니다. 네. 우리 특전사 대원님들도 또 베레모를 쓰고 순찰을 도시고 또 헌병 전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병복을 입고 순찰을 이렇게 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뭐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또 이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순찰 활동할 때 박수도 쳐드리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치안 그 범죄 예방에 치안의 어떤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고 나서 그걸 사후에 그걸 범인을 찾고 뭐 해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이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예방의 첫걸음은 모든 시민이 다 경찰이고 모든 시민이 감시자고 또 모든 시민이 치안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길거리에서 봉변을 당한다. 그럼 가서 뭐 제지하고 또는 말려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가서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웃들 간에 그러니까 합동 순찰대 활동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쌓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몇백 명의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이
해당 그 동지역별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순찰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다 함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지역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지역사회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구나. 해병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특전사도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자율방범 대원들이 든든하게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그 안심하는 그러한 지역사회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원주의 기업도시의 아빠 순찰대가 조직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순찰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생적인 그러니까 치안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 안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나서 주시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주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예비 범죄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들이 원주에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또 서울에 있는 예비 범죄자들도 원주로 이사 가는 건 조금 좀 원주로 이사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원주 시민들이 다 원주를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요. 합동 순찰 때 최종 목표는 바로 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지킨다. 물론 이제 경찰관 여러분들께서 정말 혼신의 힘으로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치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모든 구석구석을 다 살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를 시민이 직접 나서서 지킨다고 하는 게 합동 순찰대 취지입니다. 예. 솔직히 이 방송 전까지는 지자체 안전 정책이 다 뭐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 자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제도들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나 안전한 원주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원광수 시장님, 남재성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온다는 소설이었는데요. 밤부터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동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